이번 동영상은 density of state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챗민우 교수님의 현대반도체 소자공학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1.6절에 해당하겠네요. 길지 않은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모든 일들이 현재 전자수를 구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자와 홀의 개념을 도입하고 나면 당연히 전자는 몇 개 있는가, 홀은 몇 개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전자수를 구할 때에는 두 개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자 상태들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전자 상태들이 차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여기 두 개의 유리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르게 생긴 컵에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웠다고 해보죠. 물을 채운 높이가 같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물의 부피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리잔의 형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어느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전자 상태가 존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값이 density of state, 상태 밀도지요. 구하는 방법은 몹시 간단합니다. 어느 에너지 근처에서 단위 에너지당 얼마나 많은 전자 상태가 존재하는지 묻는 것이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에너지당, 단위 부피당 전자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3차원 기체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3차원 무한우물을 생각해서 1호부터 density of state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상자를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3차원 상자에서 에너지가 k의 제곱으로 구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k가 아무 값이나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방향으로 phi over k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k 공간에서 phi over a의 세제곱이 하나의 상태가 차지하는 k 공간에서의 부피가 됩니다. 에너지 E를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할 때 EQ 에너지 서피스를 파수 공간인 K 공간에서 써보게 되면 이게 구형의 형태를 가지면서 구의 표면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를 E 대신에 E 플러스 델타 E를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그때 해당하는 EQ 에너지 서피스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구에 해당하겠죠. 이 두 면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껍질의 부피가 델타 E라는 에너지 구간에 해당하는 전자 상태의 수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 껍질의 부피는 구의 표면적이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점을 사용하여서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가 있으니 K에 대한 식을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파수 공간에서 phi over a의 세제곱이 전자 하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껍질의 부피를 전자 하나당 k 공간에서의 부피로 나누어 주면 그 에너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전자 상태의 수가 얻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들이 나오고 에너지의 제곱근이 등장하네요. 그런데 이 값은 스핀을 고려하지 않는 식이니 스핀을 고려하면 이 식에다 추가적으로 2배를 더 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A의 세제곱이라는 부피에 D라는 에너지 간격 안에 들어있는 전자 상태들의 수니까 density of state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세제곱과 D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앞서 3차원 무한우물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방적인 유효 질량 근사를 써서 EK 관계식을 써보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유효 질량을 대입하는 것만으로
density of state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식들은 이미 스핀을 고려하고 있는 식들임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결과를 우리가 얻었는데요. 이건 3차원 전자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라볼릭한 EK 관계가 성립하고 3차원 기체라면 그러면 에너지의 제곱근이 바로 density of state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차원 전자기체라면 이것은 에너지에 무관한 상수가 될 것이며 1차원 전자기체라면 에너지의 제곱근 분의 1이 density of state의 그 에너지 의존성이 되고 있습니다. 1차원 전자기체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은 나노와이어에 대한 TEM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2나노미터짜리 거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의 나노와이어를 보고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진상에 보이는 평면상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속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화면의 수직인 방향인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차원 전자기체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실제 실리콘의 density of state를 계산한 결과를 퀀텀와이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말한 제곱근의 형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화살표로 나타낸 컨덕션 밴드 최소 에너지 근처에서 제곱근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왜 좀 더 높은 에너지에서는 이런 제곱근 형태가 안 나타나고 매우 복잡한 꼴이 나타날까요? 파라볼릭 관계는 컨덕션 밴드의 6개의 밸리 근처에서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 임의의 EK 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density of state의 에너지 의존성 역시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자수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정보, 즉 전자 상태의 수와 그들의 점유율 중에서 전자 상태의 수를 에너지별로 나타내는 density of state를 다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논의는 전자가 가지게 되는 분포 함수에 대한 내용이며 이것은 페르미-디락 분포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